저는 사위입니다. 일명 들어와 사는 사위라고 하죠. 누군가는 저를 기가 없다고 웃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을 똑바로 본 것뿐입니다. 제 이름은 천리입니다. 항저우의 한 인터넷 회사에서 백엔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9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저는 막 대학원 졸업하고 의욕이 넘쳤습니다. 스스로의 손으로 대도시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4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름은 샤오인입니다. 우리 둘은 아주 사이가 좋아요. 그 정도로 좋아서 평생 이 사람과 함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해 설날에 저는 샤오인 집에 새해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녀 부모님은 매우 정중했고 저를 어렵게 굴지 않으셨어요. 그냥 식사 자리에서 가볍게 물으셨어요. 샤오천아, 앞으로 어디에 집을 살 계획이니? 집에서 얼마를 보탤 수 있나요? 젓가락을 쥐고 있는데 손바닥에 땀이 가득해요. 저희 고향은 소북 농촌이고 부모님은 농사일을 하세요. 저를 대학원까지 보내느라 집안 형편이 다 기울었어요. 게다가 집에는 아직 졸업하지 않은 남동생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저씨, 아줌마, 저는 지금 막 취직한 상태라 저축이 많지 않아요. 몇 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샤오원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계속 웃으며 내게 반찬을 건네줬어. 반년 후 우리는 평화롭게 헤어졌어. 나는 그녀가 기다릴 수 없다는 걸 알았고 나도 그녀를 기다릴 자격이 없었어. 그날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개처럼 울었던 날이었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 깊은 무력감 때문이었어. 돈으로 쌓인 높은 벽이 가로막는 절망감이었어. 이별 후 2해 동안 나는 미친 듯이 일해. 007 이 일상이다. 나는 도심 마을의 다락방에 살고 있다. 벽이 조금 벗겨졌다. 여름에는 심지어 비가 새기도 한다. 돈을 아끼기 위해 나는 종종 밤에 회사에서 야근 식사를 얻어먹는다. 주말에는 국수를 끓인다. 하지만 내 저축 증가 속도는 항상 집값 상승 곡선을 따라잡지 못해요. 내가 계산해봤어요. 몇 년간 굶어도 해고 위기를 겪지 않고 부모님이 큰 병에 걸리지 않는다면 내가 35살일 때 어쩌면 항저우 근교 89평방미터 아파트의 계약금을 간신히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30년 동안 집 대출을 지고 실직을 두려워해야 하죠. 아프는 것도 두려워하며 죽을 때까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나는 자주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역 철거로 갑자기 부자가 된 뉴스가 뜰 때마다 질투가 마치 잡초처럼 내 마음속에서 미친 듯이 자란다. 왜일까?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결승점에 서 있는데 나는 온 힘을 다해도 겨우 출발선에 닿을 뿐일까? 전환점은 회사 회식에서 일어났어요. 선배 장씨가 취했어요. 우리 젊은이들을 데리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예전에 소개팅에서 현지 이주민의 외동딸을 만난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녀가 좀 통통하다고 싫어했다고, 공감하는 대화가 없어서 거절했다고. 이제 그는 항저우에서 10년을 살았어요. 아직도 그 낡고 작은 집의 모기지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내가 돈 문제로 매일 그와 싸운다. 장씨가 탁자를 치며 말했어요. 내가 예전처럼 그렇게 고상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대출도 갚지 않아도 되고 포르쉐도 몰고 다녔을 텐데. 형제들, 체면이 얼마나 중요하냐? 진짜는 내실이다. 그는 술에 취한 눈으로 우리를 둘러보며 한마디 덧붙였다. 사람아, 가끔은 자신 마음속에 그 벽을 넘지 못한다. 그게 명예라고 생각했지만 아마 현실에 찔리지 않은 허세였을지도 몰라. 그 순간 수리 위를 태우며 내 배를 아프게 했어. 하지만 내 머리는 전혀 깨끗했어. 진심이 바로 그거야. 이 말이 못 박히듯 내 마음에 박혔어.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고급 맞선 전문 결혼 중개소에 들어갔다. 1만 5천위안의 등록비를 냈다. 나를 맞이한 사람은 중년의 아주머니였다. 눈빛이 X광선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학력은 석사, 괜찮네요. 직업은 프로그래머, 백엔드, 괜찮아. 프론트엔드나 영업보다 나아. 성격이 차분하고 가정을 잘 챙겨. 머리는 어때? 그녀는 심지어 일어나서 내 머리를 만졌다. 괜찮아. 대머리는 아니야. 우리 여기서는 대머리를 좋아하지 않아. 연봉이 100만이 되어도 안 돼. 그건 유전자 문제야. 다음은 신용조회야. 그녀가 내게 ZFB를 열어보라고 했어. 지레마 신용점수 확인하려고. 720점. 우수해. 언니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 친구야, 솔직히 말할게. 이곳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지름길을 찾는 남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어떤 사람은 빚에 시달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창업에 실패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찾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등록비를 받더라도 추천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재산이 깨끗하고 유전자도 우수하며 성격이 온순한 잠재력 있는 인재예요. 언니의 말은 직설적이지만 현실적이에요. 여기서는 내가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나는 수치화된 상품이 되었어요. 키, 학력, 머리숱, 성격, 신용도. 심지어 내가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는 습관까지. 모든 게 내 가치 기준이었어. 한 달 후 나는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 주민이야. 주민이 집은 샤오산에 있고
가업을 하는 집이야. 공장도 있고 임대를 위한 자가 건물 몇 채도 있어. 그녀는 외동딸이고 외모는 평범했어. 성격이 내성적이고 느긋해. 한 공공기관에서 사무직으로 일해. 별로 속셈이 없는 착한 여자야. 소개팅 날 주민을 만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녀의 아버지인 노주를 만나는 거였어. 노주는 영리한 사업가로 눈빛이 날카로워. 그는 질문을 매우 자세히 했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무슨 일을 했는지부터 말이야. 내가 평소 퇴근 후 몇 시에 집에 가는지 물어봤어. 혹시 나쁜 습관이 있는지, 심지어 업계의 미래에 대한 의견도 물어봤어. 마지막에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무심코 그 핵심 질문을 던졌어. 앞으로 아이가 생기면 첫 번째로 우리 성이 주시인데 너는 괜찮겠어? 나는 옆에 앉아 계속 고개를 숙이고 차를 마시며 다소 어색해 보이는 주민을 바라봤어. 또 다시 이 세련된 장식의 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노조 손목에 있는 그 값비싼 금시계를 보았다. 나는 소북 고향이 생각났다. 도시 외곽 마을에 비가 새는 천장이 떠올랐다. 샤워원 돌아서는 뒷모습이 생각났다. 노장 술에 취해 하소연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고개를 들고 평온하게 노주의 눈을 바라보았다. 말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 성씨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모두 제 아이들이에요. 당신의 손주이기도 하고요. 주씨가 웃었어요. 그건 만족스러운 웃음이었어요. 주민과 6개월 동안 지내고 나서 저희는 결혼했어요. 결혼 준비는 아주 순조로웠고 축의금도 없었어요. 신혼집은 시내 중심가의 대평수 아파트였어요. 오직 주민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집은 저도 30년 동안 노력해도 살 수 없는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 가족 모임이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남편 역할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는 늘 감사함을 표현해야 하는 고급 파트너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전형적인 소산지역 노부인입니다. 똑똑하고 자기를 지키는 성격, 좀 잔소리도 하고 한 번은 주말에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주민은 거실에서 장인을 모시고 TV를 보고 있었어요. 나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았어요. 내놓고 올 때 발코니를 지나가다가 장모님이 친척과 방언으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목소리를 낮게 하고 있었어요.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아이고, 그 작은 체니야. 역시 성실하네. 학력도 높고 앞으로 아이들 공부도 도와줄 수 있겠지. 어차피 집안 형편이 그랬으니 잘 알겠지. 전화기 너머에서 뭔가 물어본 것 같았어. 며느리가 약간 뿌듯하게 웃으며 말했어. 뭐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을 찾는 게 마음 편하지. 우리는 집이랑 차를 내고 그는 사람을 내는 거야. 혼수도 안 줘도 되고 우리 좋게 말해줘야 하고 이걸 두고 서로 필요한 걸 취하는 거라고 해. 어떻게 계산해도 손해는 아니지. 사고 판다는 그런 듣기 싫은 말은 없고 하지만 어떻게 계산해도 손해는 아니다라는 말이 마치 가시처럼 한번 찔렀어.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일부러 발걸음을 무겁게 하며 걸어갔다. 발코니의 소리가 갑자기 멈추고 장모님이 몸을 돌리셨다. 얼굴에는 금세 다정한 미소가 번지며 말씀하셨다. 소진아, 과일 다 잘랐니? 어서 쉬어라. 나는 웃으며 대답하고 과일 접시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결혼 후의 나날은 꽤 편안한 편이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저에게 꽤 공손하세요. 심지어 우대한다고 할 수 있어요. 집안의 큰일 작은 일은 올주가 결정해요. 하지만 제 의견도 물어봐요. 저의 일상이 매우 규칙적이 되었어요. 회사, 헬스장, 집.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도 거의 안 마셔요. 모든 무의미한 사교는 거의 다 거절했어요. 매일 퇴근 후 나는 저우민과 산책을 한다. 또는 장인어른을 도와 공장의 데이터 보고서를 살펴본다. 그들은 내가 운전할 수 있도록 카이엔 한 대를 준비해 주었다. 나를 고급 장소에 데려가고 데려오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일종의 과시임을 잘 알고 있다. 나는 그 집안의 명함과 같다. 고학력에 품위 있는 사위인 나를 내세워 저우 가문이 번성함과 안목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집에서는 내가 감정적 가치를 제공해 지적 지원과 후손을 위한 유전자를 제공하지. 그 대가로 나는 계층 상승을 이뤘어. 이 도시에서 뿌리내릴 안정감도 얻었지. 물론 그만한 대가도 따랐어. 가족 모임에서 삼촌들과 숙부들은 내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아. 항상 장씨 사위라고 불러. 마치 내가 독립적인 인격이 없는 것처럼. 그저 주가의 부속품일 뿐이야. 친구들도 자주 나를 가지고 놀아. 한번 친구 모임에서 차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한 친구가 특별히 나를 언급하며 말했어. 천리, 너 카이엔을 타고 있구나. 정말 부럽다. 우리는 죽어라 이래도 살 수 없어. 너는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구나.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다. 사위는 곧 강자라고. 나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는 메스꺼움이 일었다. 마치 파리를 삼킨 것 같았다. 그 후로 나는 사위의 대명사가 되었다. 온라인에 사위에 관한 농담이나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혹은 누가 사위가 되어 괴로움을 겪었다는 글이 있을 때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나를 떠올린다. 그리고 단체 채팅방에서 나를 골뱅이한다. 희귀한 동물을 구경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모욕당한 듯한 분노를 느꼈어요. 마치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벗겨진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평가까지 받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곧 마음이 풀렸어요. 창밖의 망가의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만약 새해전이 나였다면 그때쯤이면 그 어두운 다락방에 있었겠죠. 전기세 몇 푼 아끼려고 에어컨도 안 켜고 이해할 수 없는 버그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불안해하고 지금 나는 도심의 넓은 아파트에 앉아있다. 발밑에는 원목 바닥이 깔려있고 주민이 잘라놓은 과일을 들고 들어온다. 부드럽게 나에게 묻는다. 여보, 내일 산부인과 검사 같이 가줄래? 나는 웃으며 과일을 받아 들고 말한다. 물론이지. 나는 주민의 부푼 배를 만졌다. 그것은 우리의 아이야. 그가 주시든 첸시든 상관없어. 혈관 속에는 내 피가 흐르고 있어. 더 중요한 건 이 결혼 덕분에 내 인생의 길이 완전히 바뀌었어. 이제 평방미터당 수만 원 하는 집값 때문에 목숨을 내놓지 않아도 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직업 계획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 심지어 장인어른께서도 몇 년 더 경험을 쌓으면 자금을 지원해 주셔서 독립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나를 조롱하는 친구들은 여전히 깊은 밤 술자리에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매달 주택담보대출 청구서 앞에서 한숨을 쉬고요. 그들은 내가 한가하게 지낸다고 비웃지만 인정해야 해요. 그들도 먹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중개인 언니가 말했듯이 이 밥은 누구나 감당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니야. 나는 아마도 소위 말하는 체면의 일부를 잃었을지 몰라. 하지만 나는 시간을 얻었고 계층 상승을 이뤘어. 이 잔인한 도시에서 한 자리를 차지했지. 이것이 나의 선택이야. 이 밥 쉽게 먹는 게 아니야. 심지어 좀 까다로워. 하지만 이 시대의 존엄은 생존 앞에서 가끔은 정말로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는 팔지 않으면 손에 남아 썩어버릴 사치품이야.